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작은 거북이 토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매일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호초 주변을 헤엄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집이 더럽혀지고 우리 친구들도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토미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와 플라스틱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자. 이 쓰레기들을 모두 치우고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알리자. 토미는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해마 세바스찬, 물고기 플로라, 그리고 문어 올리비아까지 모두가 모였습니다. 세바스찬은 바닷속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쓰레기를 찾아냈습니다. 플로라는 작은 쓰레기들을 모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올리비아는 긴 다리로 큰 쓰레기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다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게요. 토미는 사람들에게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변에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바다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토미와 그의 친구들은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고 바다는 점차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이제 우리의 바다는 안전해. 결국 토미와 친구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챗GPT의 기본 개념과 스토리텔링 기법의 이해에 이어 이제 실제로 챗GPT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어떻게 창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처음 디자인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TF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RTF 프레임워크는 챗GPT와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스토리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잡아주고 명확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TF 프레임워크란 role, 역할, task, 작업, format, 형식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챗GPT에게 원하는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할은 동화작가로, 작업은 어린이를 위한 환경 보호에 관한 이야기 작성으로, 형식은 웹툰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RTF 프레임워크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챗GPT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작성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TF 프레임 첫 번째 예시, 초등학교 교사 역할. 역할, 챗GPT, 너는 지금부터 환경 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야. 작업, 어린이를 위한 환경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줘. 형식,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줘. 여러분, 여기에서 챗GPT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대화 상대처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면 AI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AI를 대화 상대처럼 대하면 챗GPT가 사용자의 의도와 기대에 부합하는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응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김춘수의 시 꽃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 구절처럼 챗GPT와 상호작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챗GPT가 단지 똑똑한 컴퓨터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 상대처럼 접근하면 더 의미 있고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AI와 대화하면 단순한 응답을 넘어 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응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맥락 이해. 챗GPT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 상대처럼 접근하면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 인간 사이의 대화에서는 정서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챗GPT도 이런 요소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므로 이름을 부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더 깊이 있는 응답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용자 의도.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보다 대화 상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은 AI에게도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할 기회를 줍니다. RTF 프레임 예시 두 번째. 동화작가 역할. 역할. 챗GPT, 너는 지금부터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창작하는 동화작가야. 작업. 어린이를 위한 환경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줘. 형식. 웹툰 형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해줘. 과목별 예시. 각 과목에 맞게 RTF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과학 수업인 경우. 역할. 챗GPT, 너는 지금부터 학생들을 위한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야. 작업.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줘. 형식.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해줘. 역사 수업인 경우. 역할. 챗GPT, 너는 지금부터 고대 문명을 가르치는 역사 교사야. 작업.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 설명해줘. 형식.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5개의 슬라이드로 구성해줘. 영어 수업인 경우. 역할. 챗GPT,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야. 작업.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작성해줘. 형식. 그림과 함께 동화책 형식으로 작성해줘. 이처럼 RTF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챗GPT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며 원하는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RTF 프레임워크에 이어 프롬프트 초보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또 다른 프롬프트 디자인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체형 프롬프트입니다. 일체형 프롬프트는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 주제, 배경 설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챗GPT가 오해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주제. 스토리의 주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 바다 오염 문제와 해양 생물 보호. 배경 설명. 스토리의 배경과 설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 설명. 이 이야기는 바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거북이 토미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야. 목표. 스토리 생성의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싶어. 이렇게 주제, 배경 설명, 목표를 포함하면 챗GPT가 질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체형 프롬프트를 통해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